나왔는데 그 인접해 있는 공장 모든 이제 산업안전 관리자부터 해가 노동자들은 그 다음날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옆에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하나도 전파가 안 됐어요. 회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GD의 자체 방제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알릴지 안 할지를 그 담당자 있잖아요. GD의 관계자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 알리고 싶으면 안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제 계획이 아직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방제 계획들은 잘 됐다고 오히려 청주북도와 청주시는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미 관계 당국과 회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피해 보상 문제까지 협의를 했으면서 불산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은 노동자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노동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보니까 이번 이후에도 뭐냐면 저만 죽어라고 이 불사 문제를 쫓아다녀요.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직접 별로 취지도 안 해요. 단 어떻게 하냐, 도나 시에서 내리는 보도자료만 써요. 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인지한 게 아닙니다. 청주 MBC는 작년 11월 달에 인지를 해가지고서 사실 환경연구소에다가 시료를 갖다가 채취해달라고 건넨 게 청주 MBC예요. 그리고 그 이미 2011년도에 다른 언론에서 불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게 전파를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종을 가지고 있었던 청주 MBC 기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 MBC 본사에서 그 기사를 갖다가 바꿔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보도를 올렸는데 사실 그러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 언론들이 보면 얼마나 웃겼냐, 그대로예요.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자, 청주 산단에 이제 사고가 1월 15일 날 밤에 터졌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제목만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주 산단 불산 누출 사고 예고된 인재라는 겁니다. 청주 산단 또 불산 누출 안전 불감증, 청주서 불산 누출 또 안전 불감증, 청주 산단 불산 누출 사고 안전 불감증. 다 사실은 지네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조치 하나도 없었으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편에서는 사고가 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가냐, 동시에요, 청주시 유독물질 대응 시스템 효과 봤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냐, 청주시가 보도자료를 냈겠죠. 이거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환경연구소에서 사고 이틀 만에 이제 전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로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만 구미 사고를 그러니까 구미 때 150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메론잎 농도 수치보다도 2배가량 높은 이 부분들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료 검사기 작년 11월 달에 채취한 이거를 갖다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그냥 단순하게만 딱 보도가 돼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 그럼 돈을 왜 은폐를 했냐, 이런 걸 갖다가 언론들이 따져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그래도 지역 언론들이 다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는 그 다음날 뜬금없이 뭐냐면은 이제 충청도가 이제 발표를 했죠. 뜬금없이 사고 난 지 거의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대기에서 대기 이제 불산 농도 추정하니까 우리 이은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기준치 이하겠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 딱 불산 외부 확산 없었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러고 지역 언론들은 도대체 왜 도가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다 누구나 알고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도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따져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문은 시사 주간지인데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압박도 들어오니까 자꾸 쓰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왜냐면 그쪽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대에서 1km도 안 떨어져 있고요. 그 지대 요번 불산업체 바로 옆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다 식품회사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아야 대응을 하고 어떤 곳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어떤 위해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알리는 것을 갖다 되게 막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게 웃긴 현상이 하나 있어요. 누가 가장 막냐? 이 부분들을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GD가 아무런 안전하다. 안전한 걸 갖다가 누가 제일 강조하냐? 옆에 있는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가 식품 공장이에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은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비싼 나무가 죽고 막 이런 데에서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거기 있는 노동자들도 문제 제기를 되게 힘들어요. 왜냐? 정말 이 부분 불똥이 잘못 튀면은 그냥 회사가 직계통 받으면 사실은 휘청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다 타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건강하고 활동을 되게 잘하는 노조인데도 이 불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잘 얘기를 못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고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내고 공론화되고 또 그 관련해서 주민과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을 갖다가 누가 가장 잘 하겠냐. 가장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유해물질로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좀 가장,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정보를 가장 먼저 취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소 이제 좀 서서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